종목 분담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은 꼭 참고용으로만 판단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에코프로 PM 자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하고 대규모 이제 양극재 공급 기책으로 인해서 중장기의 어떤 뭐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트에 지금 반영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을 차트에 반영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종목이든 그 종목에 고점을 맞추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것은 2030년까지 캐파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지금 뭐 2021년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것을 아직 관련도 뭐 많이 남아 있다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큰 이격을 벌이고 주가가 큰 캔들이 나오고 이격을 벌이면 분명히 무엇을 만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처럼 이런 걸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큰 이격을 벌이고 쫙 올라와 버리면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물론 다릅니다. 성질상으로 다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큰 캔들이 나와주면 큰 캔들이 나와주고 이격이 만들어지고 자, 큰 캔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10에서 15%짜리 이상 캔들을 큰 캔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갭이 발생하고 거래가 발생하고 엄청난 이격이 발생하고 엄청난 이격이 발생한다는 것은 242평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고 62평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초가 급등도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다라면 그때는 뭐 하시면 될까요?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에코프로 BM의 지주사인 자, 에코프로를 보시게 되면 자 어때요? 여기에서는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여기서도 상한가가 나오고 다시 한번 큰 거래가 터져서 끝날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이걸 넘기고 이런 상승 나올 때는 이제 욕심을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가 나왔죠? 파동이 나왔죠. 에코프로는 상승에 어마어마한 이격 만들었고 파동의 거래량 만들었고 이제 뭐밖에 안 나왔어요. 에코프로는 상승할까요 이거? 아니요. 상승하기 힘들어요. 네? 버럭쌤이 얘기하는 에코프로는 상승하기 힘들다. 상승해봐야 반등 정도 나올 거라고 봐요. 진짜 제 생각이 틀려서 이런 고점을 혹시라도 넘긴다면 넘기자마자 그 시세를 연속되지 못하고 이렇게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처럼 이러한 현상이 나올 때까지는 에코프로 BM을 뭐하자? 굳이 빨리 두려워서 팔 이유는 없을 것으로 바라봐진다. 자, 대한항공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자, 주도주의 역할을 하면서 62평이 무너지는 자리는 기회다 그랬는데 이때는 외생적인 변수까지 함께 더해졌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이제 이런 자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돼요. 이런 자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단 이런 첫 번째 자리가 무너질 때는 같은 섹터에 있는 애들이 움직임을 보고 함께 무너진다라면 시장에 어떤 변수도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비중을 줄이셔야겠죠. 그죠? 근데 외적인 변수가 이런 자리에 무너진다라면 그때는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복 소비 심리라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대한항공의 주가는 좀 더 우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하나투어 어제 엄청난 이제 갭을 발생하고 거래량 발생하면서 큰 캔들을 만들어냈죠. 자,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 여행주 같은 경우 이제 정상 근무를 재개한다. 뭐 이런 소식에 의해서 좋은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갭을 만들어냈으니까 이 갭은 아주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해줄 거예요.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해줄 겁니다. 자, 이 지지를 깨더라도 이제는 62평 자리 안 깨지고 가주는 게 좋습니다. 앞에 있는 매물대는 그다지 매물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죠. 자, 지금 이 자리부터 여기면은 여기거든요. 이 자리. 악성 매물대가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그대로 가져가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만 하십시오. 오늘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건설 섹터이긴 한데 얘는 좀 성격이 다른 게 친환경 기술주라는 것이 부각되면서 강한 거래를 동반하면서 수급이 오늘 들어왔어요. 삼성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주도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62평이 외생적 변수로 무너지는 것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자리가 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다시 한번 밑골에 달았던 이 저점이 깨지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 안 된다. 왜? 이렇게 하락할 때 이탈한 수급도 없고 엄청난 거래도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를 이탈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돼야 안 돼. 이런 모습이 안 되죠. 그러나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다행히 안 나오고 나서 이렇게 양봉 뽑고
어제 완전 기술적 분석으로 아주 좋은 자리였죠. 아주 좋은 자리였죠. 그래서 오늘 거래까지 동반하면서 이런 모습 나왔기 때문에 스윙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굳이 이거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 있나요?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홀딩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멤버십을 또 운영하고 있죠. 완전 찐팬에서 드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거 몇 월 달에 제가 드렸네요. 4월 달. 4월 달이면 여기네요. 예, 드리자마자 바로 주가가 날아가 버렸어요. 예, 이 퍼센테이지가 고점까지 한 105% 정도 상승했네요. 아마 이 가격을 이 신고가를 넘기는 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뭐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익 축하드리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좀 더 가져가 봐도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예전에 말씀드릴 때 오래 전이지만 2017년, 18년도에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내가 얘네들이 가진 이제 기술력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부분이죠. 내가 돈이 없지 쫀심이 없냐? 뭐 이런 갭시가 표현을 하면서 이런 놈들은 중장기적으로 힘들 때 가져가면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적으로 잠깐 보고 가더라도 자, 연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체액이 있다가 쭉 줄어들었다가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 수익 면에서도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ROE 자기자본 대비 이익률도 이렇게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자리는 여기. 저항대가 있나? 저항대가 없어요. 열려 있죠. 그러니까 급하게 매도로 대응할 일은 없겠다.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진짜 이런 캔들 만들고 다음날 혹은 뭐 며칠 있다가 이런 캔들 만들었다. 이렇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제외하고 나서는 가게 매달 일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라. 거래량이 약 2,500만 주가 터졌습니다. 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는 약 3,800만 주, 최대 주주는 약 50% 정도 되네요. 그러면 거래량은 사실 어떻게 터진 거예요? 오버액션 한 거죠. 완전히 오버액션 한 거죠, 거래량은. 따라서 이런 친구들은 앞에 있는 이런 매물대를 순식간에 넘겨버린 거기 때문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런 친구들은 이제 거래량이 내려올 때 차트를 좀 참고하시고 함께 하시고 자 이렇게 보시고 이런 모습이구나. 파동이 막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자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막 파동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거래 막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런 놈들은 이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5일선 자리가 무너지고 혹은 깊다면 뭐 11선까지는 아마 오면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 5일선 자리 무너지기 전이나 5일선 자리가 무너진다라면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추가적인 반등의 조건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차트라고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11선까지 밀리면 안 되죠. 왜냐면 역별선상에 있다가 급하게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업적인 면으로 뚫고 들어와서 봤을 때는 자, 매출액은 줄어들다가 다시 한번 좋아지는 모습보다 다시 한번 고전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런 모습 들쭉날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돈을 잘 벌고 있다. 단기 순이익 측면에서는 이런 모습. 얼마짜리냐? 돈 7,500원짜리인데 자기자본 대비 이익률이 18%, 19%, 약 20%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너무 저렴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죠. 저평가돼요. 이 친구는 PBR로 봐도 저평가. PER로 보면 너무 저평가. BPS를 연계해서 ROE로 봐도 저평가. 너무너무 저평가죠. 이 친구 부채 비율이 얼마입니까? 부채 비율만 다소 부담스럽네요. 그러나 그 부채도 489%에서 지금 계속 줄고 있는 거니까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배당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들쭉날쭉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외에는 필요 없는 거니까요. 따라서 요 부분은 300억 정도 규모의 자사주를 이제 매입을 해갖고 소각을 결정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호재로 작용이 될 건지 아니면 악재로 적용이 될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자사주를 매입해갖고 소각을 하게 되면 호재죠. 악재는 아니죠. 아무튼 그것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건설 섹터는 양호하다. 건설 섹터는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보시되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부분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웨크론한텍은 자, 추세를 이어서 가고 있다가 그 추세가 깨진 자리를 돌파하면서 올라온 모습이니까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놈들은 추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더 있어요. 이런 놈들은 이거 만들고서 바로 하락을 잘 만들지 않아요. 거의 열에 뭐 거의 여덟도 아니에요. 거의 9 이상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한 뉴스나 악재가 있지는 않는 한 그래서 웰크론한텍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가져가셔도 무방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카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 전에 이제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하나인데, 제가 카카오 공매도는 여기서부터 지금 때리고 있어요. 저희 전업반 회원님들은 공매도도 가르치고 있고, 개인분들도 공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자리, 여기서 공매도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신기하게 62평까지 내려올 거다. 60평 내려왔을 때 상환했죠. 왜? 2달 이상 보유할 수 없어요. 2달 이상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가 더 이상 보유할 수 없습니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자리가 왔을 때 다시 공매도 가능하다. 공매도 가능하다. 네. 그리고 나서 주가는 박살났어요. 그래서 전업반에서 공매도로 수익을 보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매수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공매도에서 먹었다고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모두 반영한 차트인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그렇지만 이걸 늘려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월봉으로 보셨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고점에서 나올 수 있는 현상은 거의 다 나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얼마 더 먹겠다고. 카카오는 이날도 공매도를 때렸지만, 이럴 때도 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날도 떨어지는 박살나는 이날도 공매도를 때렸어요. 이날도. 그리고 이날도 마찬가지로 때렸어요. 요날 안 될 테니까 반등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쵸? 그리고 요날 이제 어제죠. 요날은 제가 장중에 리딩하면서 12만원 밑으로 모아라. 12만원 어디다 줄 그어볼까요? 12만원이 어딘가 봅시다. 그 자리죠? 장 초반에 거래량을 등반하면서 주가가 내려올 때 쫄지 말자. 여기서는 그냥 모아라 계속.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타로 보시는 분들 분할매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매도 해라, 분할매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가량이 풀어졌는데, 자, 카카오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25일 날 그 부분이 이제 나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장중에 좀 봤는데, 이 세력들이 하고 있는 꼬라지가 엄청난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자, 자전거래라는 건 뭐냐면 지들 물량을 대놓고 지들이 먹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이렇게 쳐 올릴 때 계속 매도만 하게 되면, 매수 물량에다 매도만 하게 되면 매도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도를 시키냐면, 자, 요거는 이제 세력들이 써먹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가를 계속 내리게 되면 이 매도에 동참을 하게 돼 있어요. 무서워서. 근데 이 무서움을 달래주기 위함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심리적인 부분도 잡아주기 위함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원리는 어떤 게 숨어 있냐면, 주가를 내리면서 호가창이 이렇게 있으면, 주가를 내리면서 매수 호가창에다가만 계속 매도하면서 팔면 힘들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 10호가 여기 10호가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10호가 위로 이렇게 20개 30개에 대한 로직이 이미 짜여 있겠죠, 얘들은. 그래서 여기다가 물량을 막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잡아 올려요. 잡아 올리면서 지네들이 대놓은 물량을 지들이 먹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10만 주가 돼 있다면 10만 주를 다 먹을까요? 아니요. 인위적으로 5만 주, 6만 주, 7만 주 정도만 먹고 나머지 2만 주, 3만 주를 따라오는 세력에 의해서, 단타 세력에 의해서, 뭐 스캘퍼에 의해서 함께 자기 물량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 물량도 좀 더 소화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팔아 내리는 것보다 여기서부터 팔아 내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카카오는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서 이 부분을 만들었지만 어때요? 누가 샀어요? 다 개인만 샀어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거래를 뿜뿜 하면서 주가를 밑으로 내렸다가 올렸으면 누가 샀어야 돼요? 외국인들이 샀어야죠. 외국인들이. 근데 어떻게 9월 14일 날 보시게 되면 누가 팔았어요? 9월 14일 날. 자, 개인들이 180만 주 들어왔어요. 180만 주. 약 2,500억 정도 들어왔죠. 이런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카카오는 수급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재료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당분간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도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제 반등을 해준다라면, 뭐 카카오를 뭐 10년, 20년 가지고 가겠다 이런 분들은 제 방송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냥 잘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그런 분들은 굳이 제가 말하는 거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자리에서 혹은 뭐 이런 자리에서 하신 분들, 이런 분들, 고가권에서 하신 분들만 이제 참고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이제 한 번 더 내릴지 혹은 반등했다가 내릴지는 알 수 없죠. 이건 알 수 없죠. 다만 이제 반등한다라면 5일선 그리고 여기 11선 노란선인데요. 이 노란선 5일선하고 1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비중을 한번 줄이는 게 맞지 않겠냐 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공매도를 여기서 때렸지만 이런 데서 공매도를 때렸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뭐라고 했죠? 이제 다 상환하고 그것을 거의 반영하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의 급락은 때려 담아야 된다 그랬어요. 반등할 때 털었고요. 다시 한번 이제 반등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깊은 하락을 준다면 여기서는 또다시 담아 나가셔도 될 거예요. 또다시 담아 나가셔도 될 것이다. 왜? 이런 우려 섞인 부분들이 해결되면서 다시 한번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에 대한 부분을 부각받으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나 이것들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넘기겠다? 이건 아주 오래 걸릴 것으로 봐요. 오래 걸릴 것으로 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자, CIS 오늘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이거 돌파 매매할 때 못 잡아서 좀 아쉬웠죠. 그죠? 15,300원. 자, 볼까요? 15,300원이 여기 왔죠? 이 자리 돌파할 때. 돌파하고 나서 눌림 나오고 세력선 잡아주고 신고가 딱 뚫었죠. 그죠? 여기 좀 아쉬웠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눌림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매매해보겠다. 어떤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요 자리였죠. 요 자리다. 여기서 좀만 더 하락하게 되면 우리 당해보겠다 했지만 안 내려올 것 같다 그랬어요. 힘이 워낙 강해서.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움직이겠다. 자, 이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부분 여기서 돌파했어요. 이거 매수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얘는 그 장비 쪽이에요. 장비 쪽. 장비 관련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튬 이온 전지 생산을 위한 전극을 제조하는 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삼성 SD하고 이제 공동 개발 대한 부분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전극 공동 장비 계약을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저라면 CIS는 이 자리에서 좀 더 지켜볼 것 같아요. 좀 더. 다만 얘는 지금 거래량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수급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뭐 여군이 들어왔으니까 뭐 괜찮을 거야 라고 보기보다는 CIS는 비중을 좀 줄여나갈 것 같아요. 거래량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터졌다라는 거, 이 부분 때문에 CIS는 좀 줄여나가겠다.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살아있지만, 그럼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살아있지만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럴 것 같다. 그래서 뭐 최소한 덜어내더라도 뭐 30% 정도는 덜어내고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였습니다.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부품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장된 자리 이 자리를 넘기면서 이 자리가 지지가 나와줘야겠어요. 이제 고점을 돌파해서 다시 한번 시운가를 만들어주고 다시 그 자리가 60평이 깨지고 내려오면서 거래 잡아주면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강권이 되겠다. 따라서 그대로 추세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을 받고 거래량 동반을 하면서 캔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캔들의 시가가 무너지는 것도 사실 허용하면 안 되지만 캔들의 시가와 이 양봉을 만들어내기 전에 바닥을 만들었던 이 부분, 여기 부분을 이탈하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면 추세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잘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전고점까지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앞에서 반등이 나왔던 자리에서 거래가 충분히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넘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전고점을 넘기는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넘겨간다면 그때는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시고요. 이런 자리가 깨지고 내려간다면 당연히 일단 나오고 봐야 됩니다. 나오고 보시고 그 하락이 깊어질 때나 혹은 얘를 다시 뚫을 때 이럴 때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진다. 자, 어디까지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꼭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엄마 이제 아셨죠? 제 영상이 도움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